사회적 진보를 위해 앞장서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혜승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4시는 국민의힘 이제는 전을 붙여드려야 되죠. 네,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아이고 지금 응원의 댓글이 새도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뭐 파이팅, 고맙습니다, 든든합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일단은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하고 계시는 애독자분들께 격려 인사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얼마나 그동안에 고생이 많으셨고 마음고생 많으셨습니까? 저도 뭐 지켜보는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고, 아마 어제 이제 한동훈 대표님 이제 사퇴하는 그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국회의사당 앞에서 뭐 위드훈이 지지자들 뭐 이런 분들이 뭐 수백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뭐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 안타까움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저 시청자 분께서 한 분이, 아니 어저께 그렇게 가슴 아픈 날인데 왜 저보고 그 방송에 나가서 웃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아이고. 웃어야 됩니다. 저희는 이게 뭐 저희가 무슨 죄 짓고 쫓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아이고. 성경에도 있는 말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도 두려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기죽을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웃으면서 네. 우리가 이제부터 더 2보 전진을 하기 위해서 1보 후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그렇게 의기소침하거나 기가 죽거나 그렇게 화를 내실 필요도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없다. 으라차차. 예, 네.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는 이제 조금 이따가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얘기를 다 듣고 나면 우리가 별로 그렇게 기죽을 일이 없구나. 아이, 그럼요.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이제 우리 전 최고위원님 오시면 맨날 최고위원님 이렇게 얘기하다가 전 최고위원님 이렇게 하니까 뭔가 머쓱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오시는데 문 열고 딱 들어오시는데 뭐 평소랑 똑같고 오히려 더 힘차게 오시고 허허허 웃어주셔서 저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때린 사람은 두 팔 뻗고 못 자도 맞은 사람은 두 팔 뻗고 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거구나. 우리가 뭐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정정당당 김종혁 아주 정정당당하게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그냥 이 질문 시원하게 첫 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축출 작전, 김옥균 프로젝트 드디어 성공한 거죠? 자, 아까 뭐 김혜성 앵커가 표현을 잘하셨어요. 뭐 때린 사람은 쭈그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상황이 딱 그런 비슷한 상황인데, 네. 지금 김 앵커가 물어보신 대로 김옥균 프로젝트가 성공했느냐? 성공했죠.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근데 뭐 그거 성공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크게 억울해, 그 분노할 것도 아닌 게, 왜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저분들은 이제 발 뻗고 자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다 써버린 그런 상황이고, 네. 시간은 저희들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코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지금 현재 그 대표가 나가시는 게 왜 김옥균 프로젝트인가? 제가 생각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이게 말이죠. 지금 대표가 나가시는 게 한동훈 대표가 나가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 탄핵을 막지 못했다. 네. 오히려 탄핵을 당론으로 하자고 주장을 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나가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탄핵을 왜 찬성했냐? 왜 찬성했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정말 그 상황을 계속 지켜봤잖아요. 정말 이 양반들을 웃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정말로 탄핵을 죽도록 막아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다면
그러면은 본회의장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일단 의원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러 들어갔으면 이미 이거는 탄핵 가결이 뭐 예상했을 일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토요일 날 그 탄핵 투표가 있었을 때 다 안 들어갔잖아요. 네. 다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들어간 사람은 세 사람, 안철수 의원하고 김상욱 의원하고 김혜지 의원하고 세 명만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중에 한 명은 또 부표를 던졌던 거고.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죽도록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네. 그러면은 절대로 못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돼요. 그런 주장 계속 하시잖아요. 우리 절대로 당론 못 바꾼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그렇게 강조를 해오셨기 때문에 네. 그날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본회의장이 열리기 전에 4시 거의 다 될 때까지 거의 의총을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온갖 이유를 들어가면서 탄핵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들어가지 마. 계속 하고 다 묶어놨으면 네, 돼요. 계속 묶어놓으면 됩니다. 그 묶어놓으면 못 나가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가 나갔겠죠. 그래서 8명이 나갈 수 있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10명 이상 나갈 수 있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나갔을 거예요. 그렇게 막을 수도 있었어요. 네, 근데 네. 그거 안 했잖아요. 그리고 자유투표로 맡긴 것도 아니에요. 자유투표로 맡기면 그래 우리 당론은 이것은 부결이지만 뭐 들어갈 사람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가서 또 못 들어갔겠죠. 또 못 들어갔겠죠. 네. 근데 그냥 다 들어갑시다 이랬어요. 그럼 그 얘기는요. 들어가면은 그냥 통과된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거든요. 네.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예상을 했겠죠. 그렇죠. 예상을 했어요. 근데 들어가서 예상대로 결국은 탄핵안이 통과가 된 거예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의총에서 마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당했다는 듯이 완전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아니 연기력이 괜찮았어요. 아 진짜. 그 사실은 이 얘기를 좀 이어서 가고 싶은데 국민의힘 그 국회 탄핵안이 표결이 가결된 이후. 그러니까 표결 이후에 뭐 의원총회에서 뭐 인민재판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 정말 찬반 누가 찬반했는지 색출하는 거 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탄핵안이 통과되고 나서 이분들은 와서 갑작스럽게 뭐 울며 불며 마치 무슨 이 탄핵안이 통과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듯이 네.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탄핵안 하나씩 일어서서 내가 찬성 반대 표결했는지 밝혀라. 네. 이런 주장까지 있었어요. 네.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건 말이 됩니까? 아니 북한인가요? 의원이 비밀 투표에서 자기가 자기의 양심과 소신대로 투표를 했는데 그거를 하나씩 일어나서 밝히라니 여기가 무슨 북한의 인민재판하는 겁니까? 그건 이재명도 그렇게 안 해요. 심지어 이재명 대표도 그런 식으로는 안 하죠. 아, 이건 네. 참 심지어는. 멀리 갔다. 근데 대한민국의 보수라는 네.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에서 다 일어나서 뭐라고 투표했는지 밝혀요라고 밝혀봐라고 소리를 지르고 아이고 참. 당 대표가 네. 왔더니 당 대표에게 심지어는 물병을 던지는 그런 사태도 있었다고 그리고 해요. 막말과 고성이 너무 도가 지나셨어요. 그러니까 얘기 듣고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쥐새끼 발언이 있었죠. 무슨 뭐 당대표가 아니다 발언이 있었죠. 그리고 또 뭐 한간에서는 뭐 양아치 발언도 있고 자기 경치부터 뭐 너무나도 별소리가 다 들려서 심지어는 뭐 어떤 네. 분께서는 뭐 정신병자다 이야. 이런 얘기까지 했던 뭐 그런 분도 있어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집단에서 이렇게까지 한다? 야 이건 좀 너무 도가 지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가 지나친 정도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께서는 마치 무슨 그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엄청나게 당했던 것처럼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을 당한 건 비상계엄이죠. 그렇죠. 온 국민이 정말, 네. 아무런 예상도 못했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꿈에도 꾸지 못했었는데 네.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해서 나라를 온통 뒤집어 놓고 네.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사법, 외교적인 모든 그런 관계를 뒤집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는 입 다물고 꼭 입 다물고 당사에 처박혀 있던 분들께서 갑자기 나오셔갖고 이제는 무슨 그 자기 당 대표에 대해서 탄핵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이 갑작스럽게 펄펄 뛰면서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아이고 참. 근데 보세요. 네.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쇼를 해도 너무 쇼를 하는구나. 이분들의 목표는 뭐였냐면요. 제가 보기에는요. 네. 일단 본회의장 표결에도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어요. 그랬죠. 야 너희들은 국회의원이 맞아? 이렇게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표결에도 참석 안 해?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근조화환이 오고 공격을 엄청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뉴스엔진 스튜디오가 지금 국민의힘하고 이게 3분 거리잖아요. 국민의힘 앞에 탄핵 가결 안 시키면은 뭐 큰일 날 것처럼 맨날 데모였어요. 맨날 데모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 시끄러웠고, 그러니까 그러한 압박은 다 받으면서 그러니까 받으니까 네. 그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 네. 투표장에는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참석하면 더 이상 난 투표를 했으니까 나 비난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차피 투표장에 전부 다가 들어가면 탄핵이 될 거 알아요. 그러면 탄핵이 된 책임은 몽땅 한동훈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그 쏟아지는 비난은 한쪽으로 밀어치우고 네. 그다음에 그 탄핵에 대한 책임은 한동훈 대표에게 뒤집어 씌우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일단 국민의 75% 이상이 탄핵은 해야 된다라는 게 이미 여론조사에 나왔어요. 그렇다면 탄핵을 찬성하는 것은 계엄은 위헌입니다, 위법입니다라고 제일 먼저 치고 나갔던 한동훈 대표가 합리적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날 네. 그 계엄의 밤에 네. 의원들이 모여서 심지어는 친윤 의원들까지도 우리 당 망했어. 그리고 이제 대통령 물러나는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들 주고받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들을 다 주고받았어요. 보수 망했다 이랬죠. 아니 다 망했다고 생각해죠. 네. 멀쩡한 내년 5월 6월이면은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받아서 그 선고 결과 나오면 우리 당이 룰루랄라 할 판이었어요. 그렇죠. 쫙 대로가 펼쳐질 판이었어요. 근데 도대체 왜 계엄을 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래서 나라를, 국민들을 온통 혼란과 공포의 네. 그런 도가니로 몰아넣고 뭘 했다는 거예요? 그걸 잘했다는 겁니까? 근데 네. 보면요. 네. 친윤 의원들께서 제가 이제 최고위원 그만뒀으니까 저도 할 말 많아요. 네. 이 최고위원들, 친윤 의원들께서 그 사람들 하나하나 만나서 물어보세요. 계엄 잘 된 겁니까? 비상계엄 오라요? 그러면 단 한 명도 그게 잘 됐다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거 잘 됐다 하면 진짜 대한민국 국회의원 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니고 네. 뭐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하면 안 돼요. 단 한 명도 거기에 대해서 네.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탄핵에 대해서는 또 반대해요. 그리고 조기하야 하는 것도 반대해요. 그럼 뭡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탄핵도 반대야. 그리고 본인이 물러나는 것도 대통령이 안 물러나겠다는데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얘기는 앞에서 했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앞에서 맞아요. 이게 네.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무슨 행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책임 하나도 안 지려고 탄핵도 안 돼. 그다음에 물러나는 것도 안 돼. 그러면 비상계엄을 찬성하는 거죠. 그렇죠. 비상계엄 잘 됐다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야, 근데 이제 이러한 사안들을 보고 이제 어떤 의견들, 어떠한 얘기들이 있냐면 지금 그 친윤계라고 하는 이 당에서 지금 당권을 이미 잡은 이 의원님들이 일단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한 뭐 김옥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성공시키기 위해 이렇게 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지금 일련의 상황들과 판단들은 보수 진영 전체를 바라보고 보수 진영의 뭐 정권 교체, 뭐 정권의 재창출 혹은 보수 진영에 대한 책임감 이러한 것 없이 정말 극우 보수층 진짜 뭐 한 20%에서 25% 정도의 이런 콘크리트 지지 세력만 잡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요. 네. 지금 이제 뭐 논리적으로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보수가 뭡니까? 보수는요. 전통과 질서, 법률 이런 거 존중하는 사람들이 보수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질서를 한꺼번에 다 때려 부수자고 하는 거 그거는 민주당이 하는 거죠. 그건 보수 아닙니다. 우리가 왜 조국에 대해서 네.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마라. 길거리에 나가서 조국은 무죄다. 정경심 사랑해요. 하는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우리 보수가 다 비웃었어요. 너희들은 사법 체계를 그런 식으로 무시하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이재명의 재판에 대해서 그 이재명 대표 재판을 놓고서 길거리에서 장외 투쟁한다면서 사람들 그 난리 법석 떨 때 저희가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야, 유무죄가 무죄를 니들이 그 길거리에서 장외 집회하면 유죄가 무죄가 되고 무죄가 유죄가 되냐? 그런 말 같지 않은 나라에서 살자는 거냐? 이렇게 저희가 비판했어요. 그랬죠. 왜? 보수는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게 보수입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은 뭡니까?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모든 법적 질서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게 비상계엄이에요. 우리가 지켜왔던 질서를 한꺼번에 뒤집겠다. 이게 비상계엄입니다. 지금이 전시입니까? 지금이 사변이 일어났어요? 아니 왜 대한민국이 지켜왔던 법과 질서를 한꺼번에 뒤집어야 된다는 겁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 이게 무슨 21세기에 무슨 폭군입니까? 여기 왕정시대예요? 그러니까 2024년 대한민국의 국격이 진짜 한 방에 날아갔다. 이런 생각이. 저기 박재영 씨라는 분은 맨날 그 보수의 품격이나 지키고 민주당에 처발려라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 같은 분은 보수를 논할 자격이 없어요. 보수의 품격? 아니 보수의 품격을 지키면 안 됩니까? 왜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그 법과 질서를 깨부시면서 그 구테타 계엄 이런 거 해야 됩니까? 지금이 대한민국이 만약에 1950년대 전쟁 직후라든가 해방 직후라든가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뒤집어지게 생겨서 그런 일을 했다면 박수 받죠. 그런데 지금 2024년이 그럴 때입니까? 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나라입니까? 여기다 대고 비상계엄? 어디다 대고 비상계엄이에요. 그걸 찬양한다고요? 아이고. 그걸 모른 척한다고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러한 비상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을 탄핵하자라는 것이 지금 국민의 75% 이상의 그 지지고, 그리고 여기에 더하면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지금 70% 이상입니다. 그런데 탄핵을 찬성했다고 한동훈 대표를 축출했다. 야, 이거는 진짜 암만 생각해도 합리적이지 않다. 근데 웃긴 게요. 네. 솔직히 저는 이 친윤이라는 분들이 그 한동훈 지금 탄핵을 명분으로 내걸어서 그냥 한동훈 대표를 축출한 것에 불과하지 그분들이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했을까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 자기들이 막아야 된다고 했다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돌팔매를 맞든 뭘 하든 간에 투표장 들어가지 말아라고 동료 의원들 막으면 됐어요. 그랬죠. 그렇게는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들어갔어요. 다 같이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다 탄핵이 찬성될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 다 들어갔잖아요. 어디서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까? 알면서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네. 이분들은 그냥 그것이 탄핵이든 뭐든 간에 지금까지 어떤 명분이든지 명분만 생기면 한동훈 몰아내야겠다. 그걸로 삼은 거 아닙니까? 네, 맞죠. 계속 그래 왔잖아요. 뭐 이제 와서 무슨 탄핵을 당했으니까 그 탄핵 때문에 이것을 한동훈 때문에 탄핵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가 네.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냥 한동훈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핵을 이용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